안녕하세요. 오늘 노가리 사랑방에 오신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바로 토정비결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토정 이지암 선생인데요. 그는 당시 조선 최고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다른 사대부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성리학적 명분보다 어려운 백성의 삶으로 들어가 체험하고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시대의 선구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런 그의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미친 기인이라고 비웃음을 사기 일쑤였는데요. 그의 비범함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역시 당대 최고의 천재 율곡 이이였습니다. 율곡은 토정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토정은 겉으로는 미친 듯하나 그 속마음은 성인의 도리와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 두 천재는 시대를 걱정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율곡이 미래에 닥칠 환란을 걱정할 때 토정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와 같은 인재가 조정에 있으니 걱정할 것 없네. 다만 지금은 백성을 굶주림에서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네. 또 토정의 곁에는 그를 빼닮은 제자 고청 서기도 있었습니다. 오래전 노가리 사랑방에서 그의 이야기 영상도 제작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요? 스승의 맑은 기운을 이어받은 서기는 평생 계룡산 아래 응거하며 학문에만 전념했고 후에 아산 현감으로 일하다 순직한 토정의 시신도 거두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조선의 진정한 석학 토정 이지암 선생의 이야기 한 토막을 들어보실까요? 누더기 속에 성인의 심장을 품고 쇠솥 아래에 천하를 담았던 분이 아내의 청을 들어준 다소 귀여운 야사인데요. 사실 노가리 사랑방에서 지난 2월의 첫 번째 이야기로 제작했던 영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 중기 때 한 기이한 선비가 있었다. 이름은 이지암이라 했는데 외모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다. 육척장신의 건장한 체격에 얼굴은 거무스름했고 번쩍이는 눈빛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큰형에게 글을 배웠는데 화담 서경덕의 제자가 되어 다양한 공부를 한 덕분에 앞일도 예언할 수 있었다. 형님, 감축들이 옵니다. 이번에 태어난 아이는 우리 가문을 크게 일으킬 것입니다. 오, 정말이냐? 그렇지 않아도 태몽이 예사롭지 않았단다. 예, 장차 정승의 자리까지 오를 아이입니다. 제가 직접 그를 가르치겠습니다. 이선비의 예언대로 조카는 신동으로 불릴 만큼 총명했고 훗날 영의정의 자리까지 올랐다. 또 이선비는 신기한 보수로도 부릴 수 있었다. 작은 나룻배의 귀퉁이에 바가지 몇 개만 달랑 달고 섬들을 오갔는데 박농사를 짓기 위해서였다. 저것 좀 보게. 노를 젓지 않는데 배가 저절로 바다로 나가네. 아이고, 몇 번을 봐도 신기하구먼. 이선비님, 저렇게 제주도까지 갔다 오셨다잖아. 올해는 어느 섬에 박을 심으러 가시나? 작년에도 추수한 박을 배에 잔뜩 싣고 돌아오셨다네. 뭐?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먼. 그러나 이선비는 그 많은 재주를 가지고도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한양의 마포나루에 흙집을 짓고 살아서 토종이란 호로 불렸는데 언제나 배옷에 집신을 신고 머리에는 갓 대신 쇠로 만든 숯을 쓰고 다녔다.
쓸모없는 갓은 왜 쓰고 다니나? 숯을 대신 쓰고 다니면 끼니 때마다 밥도 지어 먹을 수 있고 깨끗이 씻어서 쓰고 다닐 수 있으니 편리한데 말이야. 아니, 선비 체면에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더 상대할 것 없네. 기인일세, 기인이야. 글쎄 저 사람 나루에서 생선도 잡고 염전일까지 한다고 들었네. 뭐라? 양반이 어찌 그런 일을? 이 선비에게 양반의 체면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집신만 신고도 누구보다 오래 걸어 다녔고 추운 날 헐벗고 다녀도 병에 잘 걸리지 않았다. 혼례를 치르고 이튿날에도 이선비는 새 도포를 입고 밖에 나갔는데 속옷 차림으로 돌아와서 부인을 놀라게 했다. 아니, 서방님, 무슨 일을 당하신 겁니까? 도포도 없이 돌아오시다니요. 별일 아니오 부인. 서대문 밖을 지나다 보니 다리 밑에 거지 아이들이 쓰러져 있기에 덮어주고 왔다오. 이선비는 언제나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무인도에 박을 심고 팔아 곡식으로 바꾸고 마포나루에서 생선이며 소금을 팔아 많은 돈을 벌어도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선비와 가족들은 초라한 집에서 나물밥으로 간신히 끼니를 때울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참고 살던 부인이 이선비에게 간청했다. 아휴, 서방님, 어쩌면 그리 무심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집안에 먹을 것이 뚝 떨어졌습니다. 밖에서 돈도 많이 버신다고 들었는데 전 한 푼도 구경 못했습니다. 매번 다른 사람만 도와주지 말고 우리 집안도 좀 돌봐주세요. 제 소원입니다. 알겠소 부인. 내 오늘은 부인의 소원을 들어주겠소. 이선비는 빙그레 미소 짓고 집안일을 돕던 여종을 불러 녹그릇 하나를 주며 말했다. 이 녹그릇을 들고 가명 앞길에 나가 서 있거라. 그럼 어떤 할머니가 한 냥 주고 사겠다고 할 것이니 팔고 오너라. 예, 나리. 여종이 거리로 나갔더니 정말 한 할머니가 녹그릇을 사겠다고 불렀다. 얘야, 거기 녹그릇 장수. 그 녹그릇 얼마냐? 한 냥이면 되지? 아, 예, 한 냥이요. 여종이 녹그릇을 판 한 냥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자 이선비가 다시 말했다.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소소문 밖 시장으로 나가보거라. 대나무 갓을 쓴 사람이 와서 은수저 한 벌을 급히 팔려 할 것이다. 그러니 한 냥을 주고 사오거라. 예, 나리. 여종이 시장으로 갔더니 정말 급히 은수저를 파는 사람이 있었다. 은수저 사시오! 은수저! 내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아주 싸게 팔겠소. 여기요. 제가 한 냥에 살게요. 뭐? 에이, 한 냥이면 너무 싼데. 어쩔 수 없지. 여종이 한 냥으로 은수저를 사오자 부인은 반가워했다. 어머, 이 은수저를 팔면 좋기 단량은 더 되겠지요? 당장 팔아서 밥거리를 마련해야겠어요. 가만히 있어 보시오, 부인. 아직 끝나지 않았소. 이선비는 여종에게 다시 가명 앞 거리로 나가보라고 했다. 거기 가면 어떤 부잣집에서 나온 하인이 은수저를 잃어버렸다며 사려 할 것이다. 15냥을 줄 것이니 팔아오너라. 놀랍게도 이선비의 예언은 또다시 적중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은수저를 구해. 은수저 사세요. 은수저 사세요. 마침 잘 됐구나. 아씨께서 은수저를 잃어버렸는데 큰마님이 아시면 쫓겨나신다고 큰 돈을 주고라도 급히 구해오라고 하셨어.
15냥이면 충분하지? 그럼요. 여종이 은수저를 팔고 15냥을 받아오자 이선비의 부인은 큰 돈을 보고 뜰 듯이 기뻐했다. 대단하십니다, 서방님. 결국 집안에 녹그릇 하나 내주고 15냥이나 벌어오셨네요. 그러나 이선비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소, 부인. 이선비는 여종에게 한 냥을 주며 맨 처음에 갔던 거리로 나가보라고 했다. 거기 가면 너에게 녹그릇을 사간 할머니가 다시 나와서 도로 물리자고 할 것이다. 사실 그 할머니는 아까 자기 녹그릇을 잃어버린 줄 알고 산 것이다. 하지만 지금쯤 도로 찾아서 물리고 싶어 할 것이니 한 냥을 다시 주고 우리 녹그릇을 받아오너라. 이번에도 이선비의 말대로 일이 진행됐다. 정말 할머니가 나타나 녹그릇을 도로 물리겠다고 한 것이다. 아이고, 마침 잘 만났네. 얘야, 이 녹그릇 좀 물려다오. 잃어버린 내 녹그릇을 다시 찾았단다. 아, 예. 여기 한 냥 드릴게요. 하루 종일 심부름한 여종은 신기해서 싱글벙글 웃었다. 부인도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다. 단 몇 시간 만에 공돈처럼 큰 돈이 생긴 것을 보니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은 남편의 능력이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아휴, 정말 대단하십니다, 서방님. 앞으로도 집안 좀 돌봐주세요. 부인, 밖에는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많소. 내 오늘은 특별히 부인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니 더는 말씀하지 마시오. 이선비의 진지하고 엄숙한 목소리에 부인은 더 이상 부탁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모처럼 이선비의 집안에 푸짐한 밥상이 차려졌다. 부인과 어린 자식들, 여종까지 배불리 먹었지만 이선비는 평소처럼 나물죽으로 배를 채웠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조선 중기의 문신 토정 이지암의 야사이다. 이지암은 모근 2세계의 후손으로 충청도 보령의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평생 벼슬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초야에 묻혀 살았다. 일찍이 화담 서경덕의 제자가 되어 공부했기에 수리와 의학, 복서와 천문, 지리와 음양 등에도 통달했다고 하는데 그의 기이한 행동과 일화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전해지고 있다. 이보시오, 책장수 양반.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내 방금 토종 선생의 이야기를 들었소만 너무 짧지 않소? 토종 선생이 수십 년 동안 전국 팔도를 누비며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두루 살펴보시고 얼마나 많은 일화를 남기셨는데 고작 이것뿐이요? 백성이 잘 살아야 나라가 부강할 수 있다는 경제 사상을 영국의 애덤 스미스보다 먼저 구상하시고 세계 최초로 빈민 구제시설 거린청도 세우시지 않았소? 그뿐인가 포천과 아산에서 어진 현감으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신 일이며 박지원이 쓴 허생전의 모델이라는 등얘기 등등. 예. 아이고,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토종 선생의 일화가 너무 방대해서 이번에 다 다루지 못했답니다. 다음 기회에 차차 2번째 영상도 만들려고 한다니 고정하시고요. 오늘은 토종 선생이 남긴 시 한 수나 감상하시지요. 알았소. 어디 들어봅시다. 맑은 강에 흰 갈매기 청강 청해 백구변 백구 백해
청강편. 청강 불염 백구백. 백구 장제 청강변. 청강은 맑기도 한데 흰 갈매기 기슭에 있고, 흰 갈매기는 희기도 한데 청강 기슭에서 논이네. 맑은 강물은 흰 갈매기의 하얀 빛을 싫어하지 않으니 흰 갈매기는 언제나 청강에 머물러 있네.